개봉된 영화가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영화라는데 제목이 72시간이라는 영화고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포스터는 약간 용가리 분위기. 자, 북한 당국에서 만든 이 영화는요. 제작비가 $10,000,000가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10,000,000라는 제작비는 의미심장합니다. 올해 아카데미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브루털리스트가 $10,000,000였으니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과 똑같은 제작비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영화 72시간이 가장 흥미로운 것은요. 이 바로 김정은이 이 영화의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대본 집필부터 연출까지 직접 진두지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화제작인 72시간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블럼도 나와요. 예전과 좀 달라졌죠. 조선 영화. 약간 헐리우드의 엠블럼을 여러 개 섞어놓은 듯한. 더 이상 이제 이거 아니구나 이거 주최사 상탄 나오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친히 장면 대본들까지 집필해 주시면서 영화 창작의 모든 공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집안주를 딱 가보실 것 같다니까요.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해방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 됐시야. 저기? 뭐야? 이게 대체 누가 한 짓입니까? General Chad will explain the operation plan to attack the North approved by the U.S. President Truman and General MacArthur. 북한군은 일선 부대들이 38도선 지역에는 3개의 경비여단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산과 평양을 일거에 점령할 것입니다. 북침이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남한에서 쏜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동안 못 보던 영상이 나옵니다. 상당히 맞췄는데요. 1950년 6월 25일 4시 24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우리의 침공을 개시하였다. 아, 근데 약간 진짜 김일성 역할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진짜 비슷합니다. 즉시 지금 당장 완타격을 개시하시오. 알았습니다. 방대한 스케일. 이 컷수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이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당과 수용께 맹세한 대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것. 근육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오, 태극기를 공개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
내가 뭐 달리기 선수나? 자, 그런데 예전에 못 보던 그림이 등장하네요. 넌 또 너도 나처럼 나 좋아한다고? 나도. 오, 뽀뽀신. 오, 뽀뽀신. 어머나. 내 손은 약손이니까 상처도 빨리 나올 거야. 뭐야? 오? 호텔? 를 다룬 북한 영화 72시간인데 일단 때깔이 좀 달라졌습니다. 다르죠? 폭약이라 할지 아니면 세트라 할지 컴퓨터 그래픽 효과라 할지 아니면 배우들의 어떤 세련미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올해 1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전체 북한 인민들에게 공개된 영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북한의 극장에서 상영됐던 영화이기도 한데 그렇죠. 핵심 단계에 김정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본을 쓸 때 김정은이 입김을 미쳤다. 그리고 배우를 선정할 때도 김정은이 핵심 배우들을 선정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촬영 현장에 김정은이 직접 나가서 배우들에게 이 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연기 지도까지 직접 김정은이 했다. 그 정도로 공을 들인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은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영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방면에 박학다식 얇을 박자를 쓴 우리 성킴 교수님은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영화를 또 하셨던 분이니까 아까 앵글 저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건 놀랬거든요. 전 한 가지 또 약간 그 관심이 있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영화 300을 또 따라했어요. 300 보면 빠르게 진행하다가 슬로우 모션 날아가고 이것도 총을 막 쏘다가 총알이 쫙 슬로우 모션 나가고 이걸 300을 본 거예요, 김정은이가.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신상욱 감독이 이제 그 제가 모셨던 북한의 이제 심어놨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그 심리 상태가 좀 약간 굉장히 복잡할 때 기술적 용어로는 얼굴 컨트라스트라고 하는데 얼굴에 음영을 줘버려요. 맞아요. 절반을 어둡게 하고. 반은 어둡게 하고 반은 밝게 하고 이걸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상욱 감독이 그런 테크닉을 쓰고 있구나. 그러네요.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제작비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북한에서 이런 영화를 공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저 남녀가 연애 치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길게 담을 수 없어요, 북한이. 그래서 굉장히 길게 담았거든요. 자전거 타고 오는 거서부터 동네길 나오는 거부터 넘어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깁니다. 남의 동무도 오직 이 박건을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나 실리. 넌 또 너도 나처럼 나 좋아한다고? 나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연애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연애가 사랑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런 게 돼 있다면 북한에선 연애질입니다. 연애질. 이거 어디서 연애질해? 이렇게 뭐 손 잡고 다니고 뭐 어떻게 스킨십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형 인간이 아닌 이야. 시대에 떨어진 낙오자들. 그쪽으로만 발달한 애들. 이래서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TV에 담아낸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거 한국 영화인가? 그 정도로. 그리고 찐한 장면들 나오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어가는 참된 삶 과수원 밑에서 끌어안는 허구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 장면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정신적인 끌어안는 것 충격을 주는 자체가. 거예요. 이렇게 허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키스하는 씬 자체도 잘 안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이 만들었던 그 영화 하나가 철길을 따라 총 말리던가 네, 뭐- 거기서 나오는 그 키스할 때 이렇게 우산으로 쭉 양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키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양산으로 가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완전히 파격적인 그 노출 씬, 뭐 키스 씬 다 나오더라고요. 샤워씬은 정말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이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서 제작한 그런 영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김정은이 또 이것을 직접 지도했다고 하니까 애정씬 나오는 곳까지도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왜 이렇게 즐거워서? 아니 내 고향. 북한 영화 치고 이렇게 그 애정씬이 나오는 거는 장시간 나오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결혼해도 배드신 있으면 할 거예요? 저요? 저는 뭐 일이니까. 저는 뭐 일이니까. 바로 준비되어 있는 멘트였어요. 여기 좋았습니다. 여기 좋았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 니만 감독분들 보니까 이 짭정은이 만든 영화에 아주 그냥 홀딱 다 반했구만 그래. 서울은 우리 훌륭하신 할아버지 김일성 장군이 보내신 인민부대회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 액션씬이 그게 화려하던데 짭정은 씨 그 지금 영화에 뒀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요테 대공부가 뭘 모르고만 그래. 문화는 그 나라의 힘입니다. 남조선에 본 감독이 있듯이 우리 북조선엔 짭 감독이 있습니다. 다음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 감독상은 아무래도 이 짭 감독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뭐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영화 되게 화제가 되는 건데 우리식으로 본다면 한 CG나 이런 기술들은 한 80년대 후반 뭐 이 정도의 어떤 수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서 보셨겠습니다만 뭐 타이틀의 폰트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영화하고 비교할 때 한 30년 이상은 뒤쳐져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북한 영화 72시간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신선함이 담겨져 있는 거는 분명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몇 개국 올로케, 뭐 미국의 스타 배우 누구 출연,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 72시간에도 미국인 배우들이 기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배우들인지 그 면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Sit down. General Chad will explain the operation plan to attack the North approved by the U.S. President Truman and General MacArthur. This is the golden chance. The U.S. Army is coming. We'll fight to death and win time. 아, 옛날 나우리 감독에서 했던 분이구나. 주한미군, 드레녹스의 아들. 제 이름은 테드 드레즈나커이고 조선 이름은 홍순철입니다. 홍 자체로 하면 붉은 홍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붉은 홍자. 저는 1980년 12월 13일 평양 산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배려 속에서 평양외고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나의 일생의 목표자 꿈이라고 말한다면 최고사정 동지를 목숨 바쳐 사수하고 우리 김일성 조선, 김정일 조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는 거. 야, 트루먼 쇼다 진짜. 거대한 트루먼 쇼. 네. 가련한 생각이 듭니다. 가련한 생각이 듭니다. 가련하다. 야, 누가 아유, 가련하다기니. 짠하네요. 세상에. 예를 들어 우리가 통일된 강토였더라면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 군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군인이 됐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지키는 군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호수아비단 말이야. 미국의 꼭두각시지. 예. 야, 기가 막힙니다. 예. 이 두 형제가 일단 평양에서 태어난 평양 토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면 한번 우리 이만갑에서도 다뤘던 드레스녹이라고 해서 62년도에 이제 당시 휴전선이죠. 휴전 넘어서 이제 월보고라는 미군의 아들이에요. 스스로 넘어간 거예요. 네.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드레스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따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미국에 살았대요. 야, 여기 미국에서 못 살겠다.
한번 탈출해보자 해서 탈출해서 온 것이 이제 주한미군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DMZ에서 이제 그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대 외곽에 있는 이제 그 유흥가에서 한국인 여자친구를 또 사귀었어요. 만나고 싶겠죠. 이 상사의 그 외출증을 위조한 거예요. 위조해가지고 나가서 만난 걸까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상사가 이제 그 군법 재판에 회부를 시켜버립니다. 여기에 격분을 해요, 드레스록이. 아니, 한 번 외박한 거 가지고 군법 재판에 나를 회부한다? 이거는 내가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무시하는 거다. 그럴 바에는 넘자 해서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철저하게 이제 북한에게 이제 이용당하는 거 플러스 북한을 존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홍철수라고 해가지고 이 홍자가 우리가 쓰는 그 성씨 홍씨가 아니에요. 붉을 홍자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북한을 존경한다. 그러네요. 그 아들들도 지금 그 홍철 형제를 대학 교육까지 시켰는데 두 사람이 형은 북한의 군사교육기관의 직원이고 동생은 지금 북한군 상위, 그러니까 대위까지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서 어떻게 결혼해서 애 낳았을까지만 거기도 뭐 납치됐던 뭐 루마니아인가? 그 여인하고 결혼해서 저 서양 외모의 아이들이 태어난 거죠. 홍철, 홍순철 형제는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북한 밖을 벗어나 보지 못한 진짜 그야말로 오리지널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나서 타가서 유치원을 거쳐가지고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평양 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그러니까 저하고 동문이죠. 그러니까 영어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후배, 외모성에도 저희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하는 말이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홍철, 홍순철 형제가. 근데 이게 평양 외국어 학원 다녔으니까 넥타이를 메고 머리가 노란 사람들이 지금 항상 준비하고 사진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탱 얼었다는 거죠. 예. 그런 우리가 김치 없이 못 살겠는데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 북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게 38선하고 결혼은 함부로 넘으면 안 돼요. 지금 뭐가 방금 하나 낀 것 같은데? 38선은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니 미군이 왜 거기를 넘어가지고 그걸 생각을 그러니까 왜 그 선을 넘나 싶어. 결혼이라고 하지 않았어 방금? 왜 그 선을 넘나? 왜 그 선을 넘나 싶어. 이 72시간이라는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영화예요. 6.25 전쟁사를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렇지. 6.25 전쟁이 한국의 북한 침략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잠깐 영상 보셨을 때 보면 평화로운 북한의 어떤 농토에 갑자기 남한이나 이제 미군이 투여한 폭탄이 터지면서 6.25가 발발한 것 같은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걸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이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이번에 1994년도에 다 정리가 됐어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시 러시아에 가서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옐친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 뭘 공개했냐면 6.25는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그 문서를 공개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그거로 게임 끝났어요. 김일성과 박헌영이 남로당을 이끌던 박헌영이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요. 남침을 할 거니까 군사 지원을 해달라. 거기서 스탈린이 최종적으로 무기를 주겠다라고 허락을 해요. 이게 1950년 3월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이 1950년 6월 23일까지 38선 부근의 모든 사단들에게 남침 준비 태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치고 내려가는데 만약 북한의 그 주장대로 우리가 치고 올라갔다고 하면은 만약에 아무리 당나라 군대라고 하더라도 치고 우리가 올라갔는데 선빵을 날렸는데 3일 만에 수도가 점령이 돼요. 갑자기 수도가.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온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영화를 딱 보다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짝 침공하는 쪽에서 한참 가다가 어느 순간에 못 가요. 이제 공세 종말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팔려가지고 3일 만에 수도를 점령당한다? 지들이 생각해도 이거 말이 좀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냐면 국군의 활약이 막강한 거로 나타나요. 사실 그때 국군이라는 게 사실 소총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차 무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국군이 이미 탱크를 갖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막포 쏘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군이 몰고 오는 탱크를 보고 세상에 태어나서 탱크라는 물건을 처음 본 거예요. 그게 T-3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국군의 화력이 굉장히 막강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국군 화력이라는 게 그때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오는 탱크가 대부분 남한 탱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딱 6.25 딱 났을 때 그날 뭐였냐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때 서울 시내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뭐냐면 휴가 중인 장병들은 반드시 부대로 복귀하라 이런 게 나왔거든. 네. 지금 침공하는 군대에서 장병들은 휴가를 보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72시간을 보게 되면 정말 논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북한에서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아무런 그 정보가 유입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그대로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시리아에 나가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하면서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다음엔 이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른단 말이죠. 저는 그 6.25 전쟁하면 제가 국정원에 들어와서도 싸웠던 게 뭐였냐면 그럼 수령님이 자기 육성음 그대로 라디오에서 말한 건 뭐냐?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혁명 역사에 뭐가 있냐면 6월 26일에 김일성이 시정연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잘못 보았어. 미국 놈들에게 뭐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육성이 있어요, 네. 육성이 있다니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발표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매력적인 이승만 개라정부의 군대는 6월 25일에 38성 이동 전 지역에 걸쳐 전면적으로 진정을 개시하였습니다. 용감한 공화국 정비자는 이승만 개라정부 군대의 진공을 사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났으니까 우리도 같이 불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조선민족을 우습게 보고 니네가 우리를 또 쳐들어왔냐. 그러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목표가 뭡니까? 꿈이 뭐야 하면 장군님을 위해 총폭탄이 돼가지고 백악관 무너뜨리고 맨날 미국 놈 쫓아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은 역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교화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아니 그런데 평소에 핵 개발만으로도 사실 바쁜 김정은이 갑자기 영화 제작까지 뛰어들었잖아요. 그러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 김정일이 그 영화를 굉장히 광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최근 이 김정은이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 그 엘리트들 사이에서 민심 위반을 느끼고 있다라는 위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심이 좀 떨어졌다. 이게 왜 모르겠어요. 맞아요. 김정은이 아무리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이게 예전만 못한데? 이 느낌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북한 전국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김정은도 다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청년들과 심지어 류현 대사님 같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북한의 엘리트 기득권들도 몰래 대한민국 드라마, 대한민국 영화, 미국 할리우드 영화, 미국 팝송 듣는다는 걸 김정은이 왜 모르겠습니까? 김정은도 젊었을 때 할리우드 영화랑 팝송 엄청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봐요. 한국 드라마도 볼걸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72시간 같은 딱 그 선전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적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만족감도 주면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어딘가에 피가 끓어오르게 만드는 그 느낌으로 주민들을 좀 하나 되게 만들 법한 그런 무언가가 김정은에겐 절실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김정은이 이 같은 나름 북한판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 영화의 장면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할 만한 장면을 일부러 막 심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들어 있던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기습 공격으로 눈앞에서 포탄을 맞아서 가족을 잃어버린 장면. 그리고 무방비하게 있던 북한 병원에 포탄이 떨어져서 이 어린 아이들과 환자들이 사망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북한이 일부러 이제 삽입을 해놨다라는 거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데서 가장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 외부에 족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내부가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 체제라든가, 그다음에 일당 독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개인의 자유 인권을 다 침해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이걸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것은 다 미국과 남선 괴뢰 도당 때문이야.
쟤네들이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못 먹고 못 살고 많은 주민들이 지금 아사자가 생겨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로 족을 만들어 놓고 화살을 그쪽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뭘 조장하냐면 우리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핵을 가지는 길만이 이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길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교양 계속 하는 거죠.